지금 약간 여유있게 맨 처음에 시간은 10분이 들어갔어요. 뭐 그렇다고 이게 여유가 막 넘쳐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초과 시간이 4분 조금 넘게 더 들어갔고요. 자,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최고점자가 4개 맞은 사람. 그래서 4개 맞은 사람 맨 처음에 한 명인데 4번과 6번이 맨 처음에는 시간 내 못 푼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명이라는 거는 또 밑에 더 계속 있다라는 얘기죠. 3개 맞은 사람이 한 명. 그래서 2번, 5번, 6번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아쉽게 전원이 남은 친구들 전원이다. 2개 맞은 상태였습니다. 1, 4, 5, 6. 그 다음에 3, 4, 5, 6. 그리고 2, 3, 4, 5 이렇게 틀렸었어요. 자, 그리고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남은 거 다 고쳐서 맞은 사람이 한 명이 나왔고요. 4번, 6번을 초과 시간 동안에 마저 풀어서 맞았어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사람이 한 명. 그래서 2번하고 5번을 고치면서 6번이 하나가 남게 됐고요.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한 명. 자, 3번하고 6번을 고치면서 4번, 5번이 남았어요. 그리고 3개 맞은 친구가 한 명. 자,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2번을 고치면서 3, 4, 5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더 고치지는 못한 친구 한 명도 또 있습니다. 1, 4, 5, 6번 그대로 남은 친구도 있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거 골라라 2번이에요. 다 맞았죠? 제일 쉬운 게 사실 2번이에요.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 그 다음 쉬운 게 5번이에요. 근데 5번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쉬운 게 이제 4번. 근데 뭐 4번부터는 아무래도 좀 진동에 관련된 거 이제 사인이랑 수열이랑 같이 나오니까 몇 개 좀 집어넣어서 규칙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4번은 좀 많이 틀렸어요. 1번하고 3번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1번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제일 어려운 게 3번이에요. 3번. 근데 3번 한 명밖에 안 틀려가지고 신기합니다. 3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자, 아무튼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좀 가볼게요. 자, 요거까지 보고 나면은 급수 쪽에서는 이제 더 볼 게 도형과 급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전체 급수 내용의 절반은 도형과 급수입니다. 실제 문제가 다 그래요. 다만 우리는 앞쪽에서 내신 대비로는 앞쪽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거 많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형과 급수 한두 문제 정도랑 이제 지수로 감수 미분에 관련된 게 들어갈 겁니다. 자, 1번부터 잠깐 볼게요. 자,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친한 것들 그냥 계속 집어넣어서 앞뒤로 지워지는 애들에 관련된 얘기인데 약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 마이너스 n 플러스 n제곱. 그렇죠. 그래서 이전 항과 다음 항이 분모 문제와 관계 있어야 앞뒤로 지워져요. 근데 얘의 다음 항, 얘의 다음 항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앞에 항과 뒤에 항에서 하나씩 약분되는 애가 튀어나올 거다. 그래서 미리 예지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할 게 없다 그랬죠. 로그는 그냥 다 때려 박아야 돼요. 로그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분의 2제곱. 로그 2 곱하기 4분의 3제곱. 로그 3 곱하기 5분의 4제곱. 로그 4 곱하기 6분의 5제곱. 계속 쭉 가는데 아무래도 규칙상 지금 분자에 있는 2차가 앞뒤로 지워지기 때문에 3제곱이 앞뒤에 있는 3으로 지워지고요. 4제곱이 앞뒤에 있는 4랑 지워져요. 자, 그래서 지금 뒤쪽에도 하나만 남겨볼게요. 그러면 또 5제곱이 앞에 거, 뒤에 거, 순서상. 자, 이렇게 지워지게 된다면 나머지 2가 얘 하나 지워서 1분의 2 남고요. 그 다음에 6이 뒤에 거 분자 하나 지워지면서 n 플러스 1분의 n이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극한이 남아 있어야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가 분모가 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고 분자는 2 곱하기
n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차피 진수가 2로 가고 연속함수기 때문에 그냥 안쪽만 2 해서 로그 2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그 2라는 거. 그래서 답은 뭐 그렇게 막 엄청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시그마와 친한 것들이 총 3종류 있다고 그랬어요. 넓게 보면은 딱 뭐라고 얘기했죠? 얘가 이전 항과 다음 항이 앞뒤로 뺄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워진 애들인데 실제 출제되는 형태로 놓고 봤을 때는 부분 분수로 나오는 거. 얘는 다 수렴해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근데 두 번째 무리식으로 나오는 거. 그렇죠?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그로 등장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근데 2번, 3번은 발산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수렴하는 애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수렴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식이 복잡해지는데 그 수렴하는 애들 중에서 나오는 게 거의 한 케이스밖에 안 나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뭘로 나오냐? 수렴하는 케이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거 n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러니까 차수로 따지면 2분의 3차급 되는 이런 것들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그 같은 경우는 딱 쟤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쟤밖에 안 나와요. 그쵸? 뭐 아니면은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같은 거예요. 그쵸? 대신 얘는 1로 들어가면 안 되고 2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저 분모 문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살짝 변형되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뭐 물론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나올 수는 있기는 해요. 이건 뭐 문제 출제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큰 틀은 두 개가 전부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둘 다 넣기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만 집어넣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문제에서도 요게 이거 RPM은 없나? RPM은 없나? 마플 시너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RPM이 지난번에 한번 했었으니까 일부러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좀 익숙한 걸 보자 라는 걸로. 자, 그리고 2번 문제도 한 번만 볼게요. 2번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 맞았으니까.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3번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S0가 0이 안 나와요. 그렇죠. S0가 0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SM 빼기 SM-1이 2항부터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나는 S0 모르겠는데? 모르면은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냥 빼요. 무조건 일반항 뽑을 때는 N-1, 우와, 눈 온다. 자, 무조건 그렇죠. 요거를 빼버려요. 빼면은 1항부터 n항까지 합,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니까 무조건 an이 나오겠고, 이때 n제곱 n제곱 2n 2n 지워지면은 얘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붙인 상태니까 2n 플러스 2로 나오더라. 그쵸? 자, 다만 얘가 2항부터로 들어가야 되고 1항은 어떻게 한다? 1 집어넣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1 집어넣으면은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나 뭐 잘못했어 혹시? 얘가 3 넣어야 되는데 2n 마이너스 2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미안해. 이거 지워지면 이거 없구나. 미안해. 플러스 1이었네요. 괜찮죠? 미안. 플러스 1이었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요거고 요거니까 실제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달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 할 때 1부터는 이게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일 때 값은 따로 빼내주고 2부터 가자라는 거예요. 2부터는 an 대신에 2n 플러스 1로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럼 얘는 2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요 값은 a1 지금 2가 되겠고 a2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5가 되겠죠? 요거 지금 10분의 1이구나. 그래놓고 요거만 따로 계산해 주는 거야. 요거는 이제 부분분수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가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정리되는 게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2분의 1이죠. 2분의 1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 자,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지금 2분의 1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1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5분의 1 빼기 7분의 1. 아우, 바로 그냥 뒤에 걸로 지워지는 게 딱 보이면 결국 앞뒤로 지워지면서 맨 앞과 맨 뒤 하나 남을 텐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빵으로 수렴할 거라 그냥 얘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냐. 또 틀렸어. 2 집어넣으면 5분의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와! 망함. 얘부터 시작해요. 그쵸? 요거랑 요거. 미안해. 요거 날아가니까 5분의 1과 2분의 1만 남네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10분의 1. 이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미안해. 자, 그래서 얘는 10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왼쪽도 10분의 1, 오른쪽도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이니까 답이 5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참고로 예전에 해석요구에서도 이걸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출제했을 때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전원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진짜 농담하고 한 10번을 얘기했는데 학교에서 프린트로도 문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한 10번을 얘기했는데 결국 시험에 나왔는데 다 틀렸어요. 와, 진짜 가슴이 아팠어. 진짜로. 물론 서술형 5번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아예 문제도 못 본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풀었는데 이것 때문에 틀려가지고 점수가 한 2점인가 밖에 못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래요. 자, 그러면은 4번. 자, 엄청 틀린 거. 엄청 틀린 4번.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1제곱 사인 2분의 n파이. 그죠? 이거는 그냥 일일이 다 써줘야 돼요. 그냥 다 써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0제곱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의 1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2파이 2분의 1의 2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2분의 1의 세제곱 사인 2분의 4파이. 잠깐만, 2파이? 사인 2파이면은 0이랑 똑같죠? 얘 4번마다 반복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얘가 빵 마이너스 1 빵. 얘는 또 1 나오네. 4개마다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게 바로 안 보인다 그러면은 당연한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래프 그리면 돼요. 사인 그래프만 딱 그려봐도 2분의 파일 때 1, 파일 때 빵, 2분의 3 파일 때 마이너스 1, 2 파일 때 빵. 그쵸? 이렇게 4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쵸? 순서대로 나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0인 애들한테 낚이면 된다? 안 돼요. 괜찮죠? 얘는 등비수열 성분이 아니에요. 얘를 빼야 전체가 등비수열. 이거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0인 애들만 딱 빼주면 얘는 2분의 1의 0제곱 그냥 1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얘는 2분의 1의 4제곱이잖아요. 플러스 2분의 1의 4제곱 빼기 2분의 1의 6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8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건 등비 급수가 맞구나.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다 라고 써주면 되니까 4분의 5분의 1 답이 5분의 4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도 잠깐만 좀 볼게요. 5번도 조금 많이 틀려가지고 자, 살짝 변칙적인 문제를 좀 집어넣어놨어요. 자, 일단은 AN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6이고요. 그 다음에 AN제곱 요게 지금 72예요. 1부터 무한대까지 뭐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얘를 1-r분의 초항. 왜냐면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초항이 0 나오거나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초항이 0이면 어차피 급수값은 0으로 나와요. 그럼 얘가 0이 아닌 이상 초항 때문에 수렴하는 건 아니란 얘기라서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 1 공비분의 초항. 이거 하면 어차피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AN제곱 같은 경우에도 AR의 n-1제곱 전체 제곱이니까 초항은 A제곱이고 공비가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도 1-공비분의 초항이에요. 저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등차 수열은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A랑 D로 쓰면 다 풀리죠? 미지수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으면은 초항 공비 A랑 R만 넣고 보면은 다 풀려요. 식이 두 개 나온 이상, 등비수열에서 식 두 개 나온 이상 얘는 그냥 아예 AN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미적분만 그래요? 아니, 수원도 그래요. 수원도. 그래서 식의 개수만 딱 따져봐요. 그럼 얘는 아예 일반항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얘는 일반항을 못 구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느낌이 좀 올 거예요. 괜찮죠? 두 개 준 이상, 아, 얘는 그냥 AR 다 구할 수 있구나. 그럼 나머지 구하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구해달래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인제곱 an. 아, 얘도 등비수야. 얘도 등비수야. 아, 그럼 통합적으로 등비수야. 그래서 그냥 등비급수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an은 얘 두 개 가지고 그냥 찾으면 끝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찢어봅시다. 1-r 1 플러스 r 분의 a제곱. 뭐 물론 a를 갖다가 6-6r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도 되는데, 아니 얘가 지금 요렇게가 지금 6이잖아요. 요게 지금 12겠지. 그러니까 72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정리했을 때, 아, a는 6-6r, 얘는 a는 12 플러스 12r. 그러니까 둘이 그냥 똑같은 거니까 넘겨서 18개 공비가 넘기면 마이너스 6.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2 더하기 6. 초항은 8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초항을, 아니다, 일반항을 갖다가 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그쵸? n-1번만큼만 공비 곱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2의 n제곱 곱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1제곱하면 초항이잖아요. 그렇죠? 초항은 얘 1제곱하면 1 되니까 16이 초항이에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럼 공비만 뽑아내면 되는데 n이 1 커질 때마다 2배 마이너스 3분의 1배 같이 들어가니까 아, 그냥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3분의 5분의 16이니까 아, 5분의 48이다. 괜찮죠? 그래서 충분히 다 뽑아내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요것도 잠깐만 좀 볼게요. 근데 사실 6번은 그래, 저기 혹시 이거 기억나요? 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일반항은 무조건 빵으로 간다 라는 거야.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반대까지 성립하는 애가 있죠. 반대까지 성립하는 애가. 등비 수열은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완전 똑같아요. 왜냐면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급수 수렴 조건이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요거잖아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요게 수렴 조건이지만 0으로 수렴할 조건은 요거 떼져요. 괜찮죠? 이거 1일 때는 초항으로 수렴하니까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이 등비 급수 수렴 조건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빵이면 급수가 무조건 수렴한다. 그래서 등비 수열에 관련된 합답형 문제, 그 중에서 급수에 관련된 합답형 문제는 굳이 급수로 보지 않고 일반항 가지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수 AN, BN이 수렴할 때 수렴하면 AN과 BN의 곱은 0으로 수렴한다. 그럼 얘도 어때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본다면 AN 급수가 수렴하면은 AN 극한은 빵이에요. 괜찮죠? 그럼 BN의 급수도
수렴이니까 BN도 극한은 당연히 빵이죠. 그럼 AN도 0으로 수렴하고 BN도 0으로 수렴하니까 AN, BN 따로 계산한다 그랬을 때 0 곱하기 0이니까 무조건 맞겠네요. 1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등비 수열의 급수네요. 그쵸? 자,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등비급수 수렴 조건이에요. 1 들어가면 안 돼요. 괜찮죠? 이게 1일 때는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거고, 그것도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죠. 등비 급수 수렴 조건은 요거 1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2번 딱 보자마자 바로 그냥 걸러줘야 돼요. 바로 그냥. 그래서 맞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3번. 사실 여기서 2번은 안 된다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확인해보고 밑에 없네. 그럼 2번이 답이야.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자, 3번은 AN제곱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이건 어떻게 해야지? 한번 봐봐요. 얘는 급수 수렴하니까 AN제곱이 반드시 얼마로 가요? 빵 나와요. AN이 등비수열이면 AN제곱도 등비수열이에요. 초항이 A제곱, 공비가 R제곱. 빵 나오죠? 등비수열이에요. 얘가 빵 나오면은 AN은 급수, 아니다. AN은 극한 똑같이 0 아니고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이게 만약에 4 이렇게 돼 있으면 AN은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진동이라서 수렴 자체는 안 할 수 있겠지만 0이면 예외가 없어요. 괜찮죠?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뭐예요? 극한이 빵으로 수렴하면 급수는 무조건 수렴해요. 괜찮죠? 돌아온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한정에서는 급수를 갖다가 다 일반항으로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죠? 돌아오는 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AN과 BN이 급수 수렴하면 AN, BN도 수렴하냐? 좀 헷갈리죠? 근데 봐봐요. 얘는 AN 빵으로 가고 있어요. 얘 때문에 BN도 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 때문에 둘이 곱한 건 얼마예요? 빵이죠. 얘 어차피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당연히 급수 수렴하는 거예요. 괜찮죠? 등비수열이니까 0으로 수렴하면 무조건 급수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4번이 1번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1번과 4번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급수가 수렴하면 AN, BN이 수렴하면 AN, BN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되지? 얘가 수렴한다 라는 건 다시 한번 AN과 BN을 곱한 게 빵이에요. 왜냐면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뭘로 원하는 거예요? AN이 0으로 가거나 아니면 BN이 0으로 가거나요. 둘 중에 하나는 0으로 가냐 라는 거예요. 좀 애매한데? 그쵸? 이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고 괜찮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지? 자, 나중에 다시 또 정리할 때가 오겠지만 우리 수학하에서 명제 혹시 기억나요? 명제 P면 Q이다. 대우 기억나요? 그렇죠. 얘 참이면 대우 무조건 참이죠. 이게 또는 때문에 헷갈리면 이거 대우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혹시 얘가 아니라면, 그렇죠? AN이 0이 아니고 BN이 0이 아니면 얘도 0이 아니다. 둘 다 0으로 수렴 안 해요. 진은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나와봤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얘가 곱한 게 0이 될 수 있겠냐? 절대 안 나오죠? 등비수열에서는. 얘가 오히려 더 보기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합답형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대우 관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발산보다는 수렴이 편하고요. 또는보다는 그리고가 편해요. 그래서 잘 가지고 때에 따라서 대우를 이용해서 판단해보면 되게 쉽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수만 그런 게 아니고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수열도 괜찮죠? 이거는 미적분만 그래요? 아니, 수투도 그래요. 수투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다 봤어요. 와, 고생했어. 테스트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미안해. 조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쪽 드디어 지수로그 함수 미분 쪽으로 갑시다. 미분 쪽으로. 지금 고민 중인 게 원래 내가 설명하던 방식대로 갈까 아니면은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내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내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한 큐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들어와서 약간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자, 일단은 설명만 해볼게요. 자, 뭐냐면 지수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자, 만약에 이 지수함수 미분법을 해낼 수 있다면 꼭 집에서 한두 번 직접 증명해 보기 바랍니다. 얘 한 번만 제대로 하면은 그냥 거의 다 끝나요. 진짜로. 얘만 증명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함수의 미분법을 볼게요. 어차피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수투 내용인데 잠깐만 좀 봅시다. 우리가 도함수라는 용어가 뭔지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자, 도자가 근본 도자예요. 자, 도함수는 나는 미분계수로 이루어진 함수 라고 부릅니다. 미분계수로 이루어진 함수. 자, 그러면은 미분계수는 뭐냐? 아무래도 조금 어원이 어색하니까 미분계수를 조금 순화해서 쓴다면 순간 변화율이에요.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과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순간, 두 번째 변화율. 그렇죠? 자, 순간은 뭘로 처리해요? 극한으로 처리합니다. 변화율은 다른 말로 기울기예요. 왜? 평균 변화율의 줄임말이니까. 자, 변화율이라는 말 자체가 변화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이라면 당연히 비율수인 유리수 표현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뭐가 변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상에 점이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점 x1, y1이고 두 번째 점 x2, y2.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변화는 x의 변화와 y의 변화가 있겠네요. 자, 이 x의 변화를 델타 x라고도 쓰고 x2 빼기 x1이라고 쓰죠. 자, y의 변화는 델타 y라고 쓰고 y2 빼기 y1이에요. 이게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그럼 얘가 델타 x 대 델타 y. 이게 지금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비가 되겠네요. 그걸 비율로 바꾼다면 얘는 둘 중에 하나 분수꼴로 써주면 되는데 뭐가 분모로 가냐? 그렇죠? 우리 정의는 보통 x 변화를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게 지금 변화율이구나. 그렇죠? 변화의 비율이 되겠네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뭘 쓴다? 극한 씌워주면 우리는 그걸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나중에 우리 수투 다시 한번 얘기할 때가 올 텐데 이거 깊이가 되게 깊어요. 진짜로. 일단은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볼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y는 fx라는 점을 잡았어요. 자, 이때 나는 어떤 순간 변화를 볼 거예요.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순간 변화를 보려고 하는 그 어떤 특정 지점을 편의상 그냥 A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나는 A의 변화 U를 알고 싶어요. 그럼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 말고 다른 한 점이 또 있어야 돼요. 변화해야 되니까 그 다른 지점을 잡는 방법이 A 플러스 델타 X로 쓸 수도 있고요. A 플러스 H라고 쓸 수도 있고요. X라고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지점의 좌표는 FA,
이 지점의 좌표는 f a 플러스 델타 x로 쓸 수도 있겠고 f a 플러스 h로 쓸 수도 있겠고 f x로 쓸 수도 있을 거야. 이 x랑 이 x랑 다른 x예요. 괜찮죠? 얘는 좀 특정시키는 경우. 하나는 정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움직이는 애입니다. 정점 하나와 동점 하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렇죠? x의 변화량. 자, x의 변화량은 델타 x. 그래서 델타 x 증분 표현 방식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x의 변화량. 뭐 아니면은 x의 증가량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x의 증가된 분량이라서 증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셋 중에 뭘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델타 x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델타 x 표현이 너무 어색해요. 이게 x랑 뭔가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요. 그래서 증분을 h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x-a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y의 변화량, 델타 y죠. y의 변화량. 자, 그럼 이쪽에 있는 얘는 잠깐만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자, 그럼 이때 둘 사이의 기울기를 봤더니 얘는 리미트는 일단 좀 뺍시다. 델타 x분의 델타 y. 근데 델타 y는 여기서 이거 뺀 걸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로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극한을 씌운 거. 한없이 빵으로 가게. 그렇죠? 얘가 한없이 가까워지게끔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나는 미분은 점의 논리로 좀 들어갑니다. 선은 점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다만 실제로 연속되지는 않아요. 연속되는 건 아닌가? 아니다. 선은 점의 연속이라는 말이 원래 수학에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확대해도 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치만 나는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점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다만 확대 끝은 없으니까 내가 점 찍는 순간 그 사이 무수히 많은 점이 더 생깁니다.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대 끝이 있다라고 봤어요. 자, 여기가 정확하게 딱 x가 a인 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이 있겠죠? 자, 얘가 a보다 조금 더 큰 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a보다 조금 더 작은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a의 우극한, a의 좌극한. 다만 확대 끝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내가 딱 우극한이라고 점 찍는 순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더 생겨요. 괜찮죠?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x의 변화량이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가 우극한으로 가까워지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x의 변화량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dx라고 불러요. 델타 x가 아니고 dx라고 부르죠. 얘는 이름을 x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미소 변화량은 이제 스마일 변화량은 아니겠고, 그죠? 미안해. 자, 극미할 미자의 작을 소자입니다. 극도로 작은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확대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런 x의 변화량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아주 인접한 x의 변화량. 그러니까 체크할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무한소라는 개념을 들어서 이제 뉴턴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무한소라는 개념 자체가 미적분학에서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y의 변화량 엄청 작죠? dx예요. y의 미소 변화량이요. 그럼 어때요? x의 미소 변화량분의 y 미소 변화량. 그쵸? 요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결과적으로 뭘로 튀어나온다? 얘는 dx분의 dy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의 극한값이. 다만 지금 이건 우극한만 본 거고요. 좌극하면 또 왼쪽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가 기울기의 좌극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랑 기울기의 극한값이 똑같은 경우에만 수렴할 수 있는 거고 그때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다 좌칸우칸이 똑같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만 x가 어느 지점에서? a 지점에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f라는 함수의 순간 변화율,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괜찮죠? 알고 있는 거 그냥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얘를 현재 미적 분학에선 분모 분자꼴로 인정을 안 해요. 왜? 얘는 그냥 하나의 수렴 값이다 라고 해서 분모 분자로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이러면 이건 분수꼴 맞죠? 근데 여기다가 극한을 씌워놓으면은 얘는 수렴값이 6으로 나오죠? 이걸 분수꼴로 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자체를 하나로 봅니다. 뗄 수 없는 애예요. 둘 사이의 어떤 비율 관계만 보는 거기 때문에 0분의 0, 그건 개념적인 거고 실제로는 얘를 하나의 수로 봅니다. 그래서 얘를 dx분의 dy라고 읽으면 혼나요. 그렇죠? 교수님들한테 혼나요. 얘는 dy dx라고 읽어야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이거를 분수꼴로 봐도 사실 큰 문제는 안 생겨요. 실제로 대학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한 정의상 좀 다르게 들어가는 것 뿐인 거지. 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미적분 뒷부분에서 얘기 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볼래? 미분계수라고 부르죠. 왜? 사실상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되니까 그 접선의 일창의 개수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미분한 값의 개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분계수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미분계수, 순간변화율의 극한. 그럼 잠깐만. 얘는 A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A점이 없으면 안 되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마이너스 H. 자, 얘는 미분계수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죠? 이거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정점이 없어요. 그렇죠? A에서의 순간 변화를 알고 싶으면 A가 있고요. A가 아닌 다른 거랑 비교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A가 없어요. 그렇죠? 왜? 아니 2H가 A 플러스 H 빼기 A 마이너스 H죠? A 플러스 H, FA 플러스 H예요. 그렇죠? 두 점 사이 기울기예요. 그래놓고 둘 다 A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극한으로는 A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되죠? 극한은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지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수렴값은 그 값으로 보는 것 뿐인 거고 실제로 도달을 못해요. 그러면 A가 다른 것과의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라는 거. 자, 이 관련된 건 나중에 아마 여름방학 때쯤에 또 자세하게 더 설명할 거예요. 되게 좀 많이 어려워요. 진짜로. 이 개념 이인지 못하고 있으면 되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분법에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재정리해봤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 더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분계수 더함수는 무슨 차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2, F2, 4, F3, 6, F4, 8 뭐 우리가 예상되는 수순으로 움직인다고 친다면 fx는 2x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함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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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값. 얘는 그냥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라임만 더 써주면은 얘는 미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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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함수. 괜찮죠? 그래서 함수냐 함수값이냐 차이가 그냥 도함수냐 미분계수 차이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x지점에서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x지점에서 변화 f'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당연히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아니 x지점에서 기울기 알고 싶으면 x점이 일단 있어야 되고 걔 말고 다른 점을 또 잡아야 되죠. 증분식 표현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변수 두 개 놓고 보기에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h 이거 솔직히 델타 x 잘 안 씁니다. 델타 x 잘 안 써요. 두 개밖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미분계수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a점이기 때문에 x라는 변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도함수에서는 x가 또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증분 표현 방식밖에는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그래놓고 h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딱 x 지점에 우극한과의 기울기, 좌극한과의 기울기 이걸 볼 수 있으니까. 괜찮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도함수 그리고 미분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서론이 좀 길었죠?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루한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넘어갔어. 몇 개 조금 더 보여줄까 했는데 뭐 나중에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fx. 자, 가장 기본형으로 놓고 봅시다. a의 x제곱이요. 당연히 a는 양수여야 되고요. 1은 아니어야 되겠죠. 왜냐면 1이면은 걔는 지수함수가 아니니까. 자, 그럼 얘 미분법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얘가 a의 x 플러스 h제곱 빼기 ax제곱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미분하느냐? 이쪽에다가 잠깐만 숫자로 비교해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8제곱 빼기 2의 6제곱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작은 걸로 묶어요. 괜찮죠? 그죠? 2의 0제곱은 1이니까 얘는 2의 6제곱 곱하기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2의 x제곱 x 플러스 4제곱 빼기 2의 x제곱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얘도 2의 x제곱을 묶어서 2의 4제곱 빼기 1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의 x 플러스 h제곱 빼기 2의 x제곱으로 나와 있어도 2의 x제곱 묶으면 2의 h제곱 빼기 1이네. 그렇죠? 얼마든지 묶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도 일단은 꼴 자체가 0분의 0꼴이에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0분의 0꼴. 미분계수들은 전부 0분의 0꼴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0이 되게 하는 애가 지금 x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어차피 ax제곱은 h랑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만약에 얘만 수렴한다면 얘는 개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는데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 완만한 곡선이에요. 물론 완만한 곡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미분 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우리가 집어넣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얘는 어디를 봐도 다 미분 가능한 상태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수렴값이 안 나오면 도함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a의 x제곱은 밖으로 빼내봅시다. 자, 그럼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제곱 빼기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별이 100만 개예요. 별이 100만 개. 엄청 중요합니다. 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쟤는 문자로 보기에 조금 불편하니까 숫자로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x가 빵으로 갈 때 라고 한번 써볼게요.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 자, 0분의 0꼴이에요. 괜찮죠? 자, 앞으로 지금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0분의 0꼴은 우리가 수투에서는 어떻게 풀었어요? 인수분해 찾아서 약분했어요. 그쵸? 분모분자가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무조건 있을 거잖아요.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찾아서 약분해야 되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x-3 분모분자 둘 다 인수가 있을 거니까 걔만 약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법으로 문제 풀어도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를 fx로 잡으면은 얘는 f3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 f'3이겠지 뭐. 얘 미분해서 그냥 3제곱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법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만 미적분에서는 요게 아니에요. 초람수에서 인수가 없어요. 괜찮죠? 초람수는 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놈들이라고 해서 영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인자들 제거하는 걸로 들어가줘야 돼요. 괜찮죠? 인수도 다항함수의 그냥 영인자일 뿐이에요. 다만 인수분해로 약분할 수 있는 것뿐. 자, 그래서 얘도 영인자들을 찾아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얘가 딱 지수함수 영인자예요. 이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답이 딱 튀어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얘는 아무리 봐도 이거를 x를 다이렉트로 쓰기엔 좀 힘들어요. 그러면 치환을 합시다. 치환을 합시다. 왜? x끼리 좀 묶어줄 수 있으면 묶어주려고. 자, 그러면은 얘를 t라고 치환한다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2의 x제곱은 1 플러스 t. 아, 그럼 x는 로그 2의 1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다시 밑에 내려서 정리한다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지금 t가 됐어요. x는 지금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로그 2의 1 플러스 t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x가 0으로 간다면 t도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렇죠? t도 0으로 갑니다. 얘는 이제 x 없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얘를 계산해주면 돼요. 와, 또 0분의 0꼴. 당연한 얘기예요. 요게 로그 함수 영인자입니다. 요게 로그 함수 영인자. 자, 요거까지 잠깐만 좀 더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 a의 h 제곱 빼기를 t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를 t로 치환한다면 a의 x제곱 리미트. 자, 분자는 t가 될 거예요. 자, 분모는 어떻게 돼요? h는 로그 a의 1 플러스 t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얘도 t가 빵으로 가요. 자, 다시 한번 두 개 다 엄청 중요해요. 왜? h가 빵으로 가면은 다항함수 인수는 x예요. 괜찮죠? h죠? 얘도 다항함수 인수예요. 얘는 지수함수의 영인자예요. 얘는 로그 함수의 영인자예요. 두 개가 한꺼번에 튀어나옵니다. 별이 100만 개요. 이 자체로 그냥 문제가 막 튀어나옵니다. 막 튀어나와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아무래도 t끼리 좀 모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t를 분모로 보낼 거예요. 자, t를 어떻게 분모로 보내요? 뭐 t분의 1분의 1로 쓰면 분모로 가겠지. 뭐 괜찮죠? 그래서 얘는 t분의 1 로그 2의 1 플러스 t 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조금 피곤할 거예요. 미안해. 지루할 거예요. 왜냐면 정보가 갑자기 홍수처럼 들어갈 거라서 딱 요 고비 하나만 넘기면 돼요. 어차피 계속 똑같은 소리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만 큰 틀만 이해해요. 큰 틀만. 세부적으로 문제 풀면서 계속 정리할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얘가 묶이고 싶어서 진수의 지수로 올려버릴게요. 진수의 지수로. 자, 그러면은 로그 2의 1 플러스 t의 t분의 1 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이해될까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바꾼다고요? 얘를 a의 x제곱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t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1 플러스 t 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겠고, 자, 얘를 다시 한번 a의 x제곱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얘 개수를 진수의 지수로 보내버리자 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로그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극한이 얘만 줘도 사실 문제는 없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a의 x제곱 곱하기 로그 a의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 제곱 형태가 나오게 돼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이쪽에서 본다면 로그 2의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C분의 1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요 값은 수렴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지금 얘가 수렴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게 수렴 안 한다는 얘기고, 이게 수렴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거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없으면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어요. 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함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분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수함수는 아무리 봐도 미분 가능한 함수로 생겼어요. 괜찮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얘를 미친 듯이 증명하기 시작해요.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라도 증명하기 시작해요. 얘가 얼마가 될지. 자, 그게 무리수 2의 정의입니다. 이거 좀 지워도 돼요? 그쵸? 자, 어차피 왼쪽에 다 정리돼 있어요. 자, 무리수 2의 정의예요. 자, 지금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은 무조건 수렴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학자들이 막 숫자를 다 쓰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x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봤어요. 그럼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좁혀서 0.1로 해봤어요. 그렇죠? 그럼 1.1의 10제곱이에요. 2. 얼마 나와요? 또 내려가서 이걸 계산해봤어요. 1.01의 100제곱. 이 정도는 수학자들한테는 일도 안 해요. 한 몇 시간, 한 10시간 하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갔더니 비순환 소수로 나오더라요. 뭔가 하나의 값으로 계속 수렴에 들어가더라요. 마치 루트 2처럼, 마치 파이처럼. 괜찮죠? 자, 그래서 극한에 의해서 나온 값이 얼마로 나오냐? 2.7181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끝없이 나오는 어떤 무리수인데, 얘 지금 얼마나 쓸까요? 엄청 쓰겠죠? 왜? 지수함수 미분할 때마다 나와요. 할 때마다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주율 같은 경우에도 원 등장하면 맨날 3.14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매번 다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호를 만들어요? 루트처럼? 아니, 얘는 너무 많으니까 기호를 만든 거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파이라고 만들죠. 얘도 마찬가지야. 2라고 쓰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무리수 2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 그냥 극한값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극한값. 대충 2.7 정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2.7 정도로. 대충. 파이는 3. 얼마 정도 되는 거고요. 하나밖에 없어서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리수 이따만큼 있으면 그 중에 제곱근으로 나타내는 무리수가 점 정도 되고요. 원과 관련된 무리수 파이 하나 있고요. 지수와 관련된 무리수 로그. 그죠?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리수 2.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 요 4개 외에는 고등과정에서 다른 무리수 표현 방법이 없습니다. 괜찮죠?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무리수 2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로그 2가 될 거예요. 로그 2가.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역수꼴로 나오기 때문에 로그 2로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밑이 어때요? 지수 미분할 때마다 밑이 맨날 2로 나오죠, 로그가. 그래서 상용 로그보다 많이 써요. 우리 지금 4에다가 로그 씌워라 라고 한다면 상용 로그를 생각하면서 그냥 로그 4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많이 쓰이니까. 근데 미적분이 발전된 이후부터는 얘가 상용 로그라고 불리는 게 어색할 정도로 얘가 더 상용으로 써요. 항상 써요. 그래서 대학교 나중에 가보면은 교수님들이 로그 씌워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무리수 2를 미추로 하는 로그예요. 왜? 미분하면 무조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를 이름을 바꾸는 거야. 얘처럼 밑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얘랑 중복되니까. 그래서 쓰는 게 얘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로그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그 내추럴의 약자 ln이라고 씁니다. ln이라고 쓰면은 밑이 2짜리 로그예요. 괜찮나요? 그렇죠. 밑이 2짜리 로그.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간다? 얘는 a의 x제곱 곱하기 로그 a 2분의 1로 나오게 되겠고, 얘가 a의 x제곱 로그 2a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lna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는 둘 다 뭘로 나와요? lna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둘 다 ax제곱 곱하기 lna니까, ax제곱 곱하기 lna니까 괜찮죠? lna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 극한값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당연히 엄청 중요하겠죠? 얘도 별이 100만 개예요. 자, 뭘로 나온다? 2로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미분법을 통째로 봤고요. 부록으로 얘랑 얘만 따로 연습을 더 할 거예요. 따로 3개만. 자, 그때 무리수 이해정의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자,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x가 0으로 가는 경우에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무리수 2라고 쓰기로 한다 라는 겁니다. 대충 2.7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수입니다. 자, 꼴은 어떻게 생겼어요? 1 플러스 0의 0분의 1제곱 1 플러스 0의 무한대제곱, 그냥 1의 무한대제곱이에요. 괜찮죠? 1의 무한대제곱, 그죠? 1 플러스의 무한대제곱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1의 무한대제곱 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무리수 2를 의심해야 됩니다. 무리수 2를.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극한이니까 우극한, 저극한 둘 다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우극한으로 갈 때 얘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얘는 혹시 x분의 1을 t로 치워낸다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t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x 대신에 t분의 1의 t제곱으로도 쓸 수 있어요.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이에요. 괜찮죠? 자, 요게 꼴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얘가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x가 0-로 갈 때 1 플러스 x의 또 x분의 1제곱이에요.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x분의 1을 t로 치워낸다면 얘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1 플러스 t분의 1의 t제곱 쓴다면 얘가 1 마이너스 0의 마이너스 무한대제곱 꼴이에요. 괜찮죠? 자, 근데 요거는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가 보기 싫어서 t를 마이너스 k 같은 걸로 치환해서 본다. 그러면은 k가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t분의 1의 마이너스 t제곱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변형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집착 안 해도 됩니다. 결론은 치환해서 요 꼴만 나오면 돼요. 치환해서. 파생 버전을 다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하지 말고 1의 무한대제곱 꼴 나오잖아요. 그게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1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제곱 꼴 나오면은 치환해서 그냥 얘만 떠올려요. 그러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요것만 좀 넣어볼게. 자, 지금 얘는 치환해서 6꼴 나오는데 특징이 뭐예요?
1의 무한대제곱 꼴이면서 얘랑 얘가 딱 역수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역수로 나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x분의 x분의 1제곱. 얘는 무리수이가 맞아요? 아니에요. 괜찮죠? 자, 근데 꼴 자체는 어때요? 1의 무한대제곱 맞잖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딱 2x가 역수로 나와줘야 돼요. 2 만들어주면 되겠지 뭐. 괜찮죠? 그럼 없는 거 만들었으니까 뒤에다가 2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통째로의 2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2제곱이에요. 괜찮죠? 2제곱. 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자, 그래서 잠깐만 쉬운 거. 일단 무리수 2 정의부터 잠깐만 좀 볼게요. 쉬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딱 4개만 후딱 해볼게요. 256, 257, 258, 259. 자, 요 4개만 잠깐만 풀어보고 쉬었다 갑시다. 자, 다시 천천히 나갈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뭐야? 방금 한 거랑 똑같잖아. 잠깐만 직접 풀어봐봐요. 너무 쉽지. 저거 왼쪽 거는 이해 잘 돼요. 다행이야. 우리 한 번 했었나? 처음 듣나? 대박입니다. 잘했어요. 저도 이해는 잘 될까요? 다행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안 돼.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도 2분의 x의 역수로 놔야 되니까 x분의 2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x분의 2의 역수로 놔야지. 2분의 x로 놔야 돼. 근데 x니까 분모 2를 만들어주고 뒤에다가 2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제곱이 얘랑 똑같아요. 이해하면 헷갈리지. 내용 이해는 돼요? 왼쪽 거는 이해될까? 근데 아직 다 보는 게 좀 어색하지. 얘는 1의 무한대제곱이면 무리수위가 되는 건 괜찮죠? 그러면은 1 플러스 2분의 x잖아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0의 무한대제곱 맞죠? 얘 역수가 지수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얘 2분의 x의 역수가 지수로 가면 되니까 지수가 x분의 2면 되는 거예요.
x분의 3이지. 그래서 x분의 2를 만들어준 다음에 곱하기 2분의 3 하면 돼. 그러면은 얘는 무리수기가 되고 2분의 3제곱 밖에 그대로 남죠. 그래서 그냥 2의 2분의 3제곱이야. 그게 다야. 얘도 1 마이너스 0에 마이너스 무한대제곱이죠. 그러면은 얘만 역수로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x로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x 써놓고 뒤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은 또 2의 2제곱이 되겠네. 괜찮을까? 너무 쉽지? 화이팅! 자, 다시 한번 핵심은 뭐라고요? 치환해서 요꼴만 나와주면 된다는 거야. 요꼴만. 괜찮죠? 딱 요렇게만 나와주면 됩니다. 자, 지금 얘도 우리가 얘 역수로 쓰면은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왜 역수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 2 써주고 2 밖으로 내보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x의 2x분의 1제곱. 아니 뭐 사실상 통째로 2제곱으로 가도 되죠. 어차피 연속함수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를 t라고 적어봐요. t죠? t는 똑같잖아요. 괜찮죠?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1의 무한대제곱 꼴인 것만 확인해주고 1 옆에 있는 항에 역수로 나와 있는지만 체크해주면 그냥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통째로 2가 되고 2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봅시다. x가 0으로 가요.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이에요. 괜찮죠? 0분의 3이니까. 그럼 얘는 2분의 x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얘를 다시 한번 t로 치환한다고 봐요. 그럼 여기 t분의 1 넣어야 되지? 괜찮죠? 그러니까 얘 역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저걸 만들려면. 괜찮죠? 그럼 얘 역수 만들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분의 x 일단 x분의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x분의 2가 나오려면은 뒤에다가 2분의 3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가 무리수 2가 될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얘를 t로 치환한다면 1 플러스 t의 t분의 1제곱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2의 2분의 3제곱으로 나오고 말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 플러스 0의 무한대제곱이죠? 똑같아요. 1 플러스 0이 무한대제곱. 자, 그럼 얘는 x분의 2만 역수로 들어가주면 돼요. 자, 써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2에 자, 2분의 x제곱이 돼주면 되겠고 얘는 t가 2만 더 곱해주면 똑같네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아까 t라고 잡으면 진짜로 되나? t라고 한번 잡아볼까? 자, 이걸 만약에 우리가 t라고 잡으면 1 플러스 t가 되죠? 그럼 여기 t분의 1 맞잖아요. 곱하기면 통째로 지수로 봐도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t가 어떻게 돼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2니까 t는 0으로 가죠. 다만 t는 우극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우극한만 가든 좌극한만 가든 어차피 다 2로 수렴하니까 수렴값이 2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밖에 안 가는데도 값을 통째로 2로 봐서 2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어때요? 이거 통째로 t로 잡을 거예요. 마이너스 x분의 1을 t로 잡을 거예요. 그래야 1 플러스 t 나오니까. 그럼 얘 역수만 그냥 위에 올라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0에 마이너스 무한 되죠. 그쵸? 자, 1 마이너스 x분의 1에 얘 마이너스 x로 만들면 마이너스 2가 밖으로 나가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진짜 얘 맞나? 똑같이 한번 봐봐요. t로 치환하면 t분의 1 맞아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간다면
0 플러스로 가요. 괜찮죠? 또 우극한만에 해당하는 얘랑 똑같은 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바뀌든 다 상관없어요. 치환해서 얘만 나오면 끝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가냐고요? 그거는 할 말이 없어요. 정의예요. 그냥 마치 뭐랑 똑같냐? 너는 왜 아파트 이름이 동진이니?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얘 이름이 동진인 거예요. 괜찮죠? 얘는 그냥 이예요. 이름이 정의를 내린 거니까 약속한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꼴 맞춰보니까 무리수이가 맞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끝. 자, 다시 한번 천천히 가는 거야. 이게 마지막에 미분법이 나와요. 이 단계적으로 들어가요. 보면은 내가 이렇게 쭉 내려갔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나올까요? 얘 가지고 얘네 극한값 구하는 게 나와요. 왜? 이거 모르면 이걸 못해요. 근데 내가 왜 그러면 이거부터 하면 되는데 왜 이거부터 갔냐? 얘가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왜 이걸 계산하는지 알아야 당위성이 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짜고짜 이거는 2야 이러면 이게 지금 와닿을까요? 안 와닿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위반에서는 시작부터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얘는 2야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너무 암기 느낌이 나고요. 연결성이 떨어져요. 그게 나는 사실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데는 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전체적인 스토리부터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왜 이걸 갈 수밖에 없는지, 왜 수학자들이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 가지고 계속 미친 듯이 몇만 제곱까지 해봤는지, 몇만 제곱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미안, 해봤는지, 그쵸?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결과물이 일단 얘예요. 그럼 잠깐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요거 관련된 문제 좀 와장창 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갈 겁니다. 하이!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아유 고생했어.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금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뿅. 고생했어. 잠깐만 쉬어요. 저기 질문 있는 사람.